무릎이 아픈데도 돈 걱정에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참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관절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오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혹은 당장 통장에 있는 생활비가 걱정돼요. 파스 한 장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평범하게 걸어서 시장에 가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횡단보도의 초록 불이 꺼지기 전에 길을 건너는 일상적인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매일 마주해야 하는 거대한 산과도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분 핵심 경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를 미루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 하나를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주관하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4월부터는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혜택의 범위는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나라에서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 원, 양쪽 무릎 모두 합쳐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년기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연골이 닳아 없어져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극심한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술 비용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치료를 포기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분들을 위해 수술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무릎 한쪽을 기준으로 최대 120만 원입니다. 만약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최대 120만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즉 실비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일부가 포함되며 병원비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바탕으로 재단에서 병원 측으로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투명한 구조로 운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월부터 새롭게 확대된 지원 범위입니다. 기존 제도의 맹점 중 하나는 지원의 초점이 오로지 수술비 자체에만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상 수술을 결심하고 병원에 가더라도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자기 공명 영상, 즉 MRI 등 각종 수술 전 검사 비용과 진료비가 어르신들에게는 또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고충을 반영하여 올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술 전 검사비와 진료비 일부도 지원 범위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즉 병원에 방문하여 수술을 준비하는 첫 단계부터 환자가 짊어져야 할 본인 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훨씬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의 변경을 넘어 경제적 이유로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던 분들이 용기를 내어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토록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절대적인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릎 수술비 지원은 반드시 수술을 받기 전에 살고 계신 지역의 보건소에 먼저 신청을 하시고 승인 통보를 받은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일단 수술부터 받고 나중에 영수증을 청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면 수술을 이미 마친 경우에는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지원금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차를 몰라 수술을 먼저 하셨다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고스란히 혼자 감당하게 되어 눈물을 흘리시는 안타까운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를 명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형외과 등 병원에 방문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습니다. 둘째, 신분증과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수술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가기 힘드시다면 가족이나 친척 혹은 사회복지사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셋째, 보건소와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해옵니다. 넷째, 반드시 이 확정 통보를 받은 이후에 병원과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대에 오르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순서만 정확히 지키신다면 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힌 진단서 일부,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걸어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신다면 헛걸음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 이곳저곳이 고장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고통을 숙명처럼 껴안고 남은 생을 어둡고 좁은 방 안에서만 보내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5분 핵심 경제에서 전해드린 4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제도는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든든한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혹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 본인께서 걷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내일 당장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으므로 정보의 가치는 실행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정확하고 냉정한 팩트체크로 여러분의 삶에 보탬이 되는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5분 핵심 경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